네. 앞서 소개받은 AI 팩토리의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오늘 은행에 통장에 저희 회사 자본금을 집어넣고 오늘 법인 설립을 하고 그랬던 날이고, 오늘이 창립 기념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딱 발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AI 팩토리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사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집중을 흐트러지지 않게 많은 내용을 전파를 하면서 좀 쉽게 인사이트를 좀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걸 어떻게 묶어서 할 거냐, 이제 그런 데 좀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소개나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는 이제 레고 블럭을 좋아해서 블럭을 많이 그립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는 단어들이 몇 개 많이 보이시죠? 뭐 컨셉적인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산재되어 있는데, 야, 이걸 좀 하나로 묶어보자 라고 만들어진 게 AI 팩토리로 하나 묶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뭐 파이토치, 케라스, 텐서플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일단 케라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케라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케라스에 좋아하는 이유가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딥러닝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면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모두의 손에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주겠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엘리트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게 이제 입문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여러 분들의 이제 AI를 공부하시는데, 사실 진입장벽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근데 그걸 케라스나 이런 쉬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진입장벽을 낮춰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유 정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정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케라스를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케라스 창시자인 이제 프랑스와 솔레님이고요. 같이 이제 시부페를 가서 사진 한번 찍어달라 해서 찍었습니다. 근데 케라스를 보다 보니까 너무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고 블럭이랑 매칭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혹시 그 블럭과 함께하는 파이썬 딥러닝 케라스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한 분 계시네. 손 안 드신 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건데, 제가 설명 없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층이 몇 층짜리 같으세요? 딥러닝은, 인공지능은 이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레이어라고 하는데, 뭐 총 딱 보시기에 몇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것 같습니까? 9개? 네. 근데 요걸 한 세트가 한 레이어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 3개. 그래서 이제 입력 뉴런, 뉴런수라고 하면 되는데, 입력 4개 입력해서 8개 출력 나오고, 8개 입력해서 6개 나오고, 6개 입력해서 1개의 벡터가 나오는 식입니다. 그리고 각각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은익층에 있는 렐루라는 거고요. 저거는 이진 분류할 때 쓰는 시그모이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걸 딱 묶어버리면 4개의 입력을 해서 하나에 출력하는 이진 모델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레고 블록만 보더라도 케라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게 한 3, 4년 전이었죠. 그래서 재밌다 해서 이런 컨셉을 했고, 각각마다 레이어를 레고 블록에 다 매칭시켰어요. 그래서 레고 블록만 조립하면 모델이 딱 생기게. 그래서 VGG16 이런 것들 열나 쌓았어요.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좀 영어를 좀 이렇게 생각해봐야겠네. 하여튼 이렇게 막 쌓고, 아니면 이런 거 LSTM, 그 MLP나 이런 뭐 문장 처리할 때 이런 것들도 꽤나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컨버전 1D, 맥스플링 이런 것들도 어떻게 고안해서 쉽게 하면 좋지 않을까. 스택트 LSTM 쓰면 굉장히 복잡하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됐든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는 레고 블록만 쌓으면 딥러닝 모델 나오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누구나 쉽게. 여기서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신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했더니 누가 이제 책을 내자 해서 책을 냈어요. 책을 냈고, 그냥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책 내용을 보면 이런 음악 악보, 레고 블럭 이런 것밖에 없어요. 수식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저기 레고 블럭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레고 블럭 쌓는 책임자고 샀다가 딥러닝에 입문하셨어요, 이분이. 네,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인데 벌써 막 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이 65세, 그러니까 8살부터 65세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게 저기 제 강의를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 저 카메라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딥러닝 하셨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쉽게 돼 있고요. 그래서 쉽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조금 전파시키고 해보자라고 해서 커뮤니티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케라스 커뮤니티랑 케글 코리아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라스 코리아 케글 커뮤니티. 그래서 지금 한 7,000명 정도 돼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버랩해서 많이 이제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많이 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랩을 지금 박사과정을 수료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박사 랩에다가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라고 던져드렸고 그네들이 자신의 데이터로 해봤더니 네이처 어스트로노미에 딱 등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코드를 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일저자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3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정말 없습니다. 그냥 GitHub 소스 다운로드 받아서 적절하게 문제 정의하고 한 거고 다른 분들은 다 진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큰 의미로 봅니다. 이게 저는 사실 천문 전공이 아니라서 이게 얼마나 저한테 큰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도메인의 분들한테 인공지능을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각 분야에서 빨리 자기의 어떤 그 성과 이런 걸 낼 수 있게끔 그게 좀 저한테 큰 의미가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 개 계신 분들이 각 도메인에 계실 텐데 그 도메인에 빨리 좀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요. 네. 이게 하다가 보니까 또 막히는 게 많은 거예요. 딥러닝 모델은 그래서 다들 쉽게 만들어요. 쉽게 만드는데 실제 이 모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갭이 좀 많이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어차피 손 다 드셔야 되니까 그거 한 번에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에 관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안 들면 막 여기서 그냥 나갈까 이런 거예요. 손 들고 계셔야 돼요. 관심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내가 파이토치든 뭐 텐서플로우든 뭐든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 만들어 보신 분 제외하고는 손을 내려주세요. 그래도 만들어 보시면 꽤 많이 있네요. 그죠? 좋아요. 그럼 이 모델 가지고 실제 웹 서비스에 서빙을 하고 있다. 거의 서빙 하시면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면 뭐 실제 운영하고 있다. 웹 서비스 아니더라도 내 뭐 기관이나 이런데 운영하고 운이 좋습니다. 운영한 거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그래도 돈을 벌고 있죠. 월급 받고 있으니까, 그죠? 좋아요. 한 2-3분 있습니다. 이게 갭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인공지능 관심은 거의 대부분인데 실제 이거 가지고 운영하거나 서비스하는 데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커뮤니티 가서 발표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것도 뭔가 해결해야겠다. 이제 딥러닝 모델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껴두고 어떻게 이거를 서빙을 빠르게 그리고 이런 걸 빨리 접목을 하려면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AI 쪽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조혁신 쪽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AI 쪽도 혁신이 필요해서 AI 팩토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는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 너도 나도 인공지능에서 다 쉽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아마 해보신 분 계시니까 엄청 힘듭니다. 문제 정의부터 해서 각각 평가 매트릭 정해야 되지. 그 힘들다는 데이터셋 다 만들어줘야 되지. 또 데이터셋에 맞는 인공지능 모델까지 만드는 것까지. 이것도 파이썬도 처음 해보실 분도 계실 거고 또 하다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한다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문제 정의, 타스크랑 매트릭, 데이터셋, 모델 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3가지 요소를 각각이 혼자 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어도 각각의 업체나 용역이 됐든 이런 외주를 줬던 줘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혼자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어떤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생각부터 시작을 했어요.
묶어서 이 노란 블럭이 AI 팩토리라는 블럭인데 이 블럭 위에 문제정의랑 데이터셋과 모델을 하나 꽂아놓고 오퍼레이션을 해보겠다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제 문제정의만 딱 해놓으면 문제정의한 걸 가지고 데이터셋 구축을 하고 데이터셋 구축한 걸 가지고 모델을 개발해서 집어넣는데 이거를 다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요소로 이제 보자라고 했던 것. 근데 딴 건 다 좋아요. 뭐 컨설팅도 할 수 있고 데이터 구축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모델 개발 쪽도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 정말 나이스하게 알고리즘을 딱 만들어서 하는 식이 아니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 노가다예요.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뭐 온갖 파이프 파라미터 튜닝 해봐야 이건 하시면 알겠지만 이건 사람이 할 일 아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그리고 이걸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소싱을 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봐야 된다. 내가 아무리 인공지능의 어떤 정말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했는 게 최적이다라고는 아무도 얘기 못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도 클라우드 소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캐글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캐글 전에 이제 넷플릭스라는 데에서 머신러닝 했고 여기에 상금이 한 11억 정도 걸어서 수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여기 1등이 아닌 2등 알고리즘이 현재 적용돼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넷플릭스에 다 이렇게 클라우드 소싱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캐글 코리아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캐글은 너무 보상받기가 힘든 시스템이었어요. 뭐냐면 기간이 3개월 정도 주고 막 상금을 타는 건데 잘하는 사람이 포진돼 있거나 하여튼 쉽지 않아요. 그 정말 잘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해 라고 해서 랩이란 개념을 뒀어요. 여러 랩을 둬가지고 짧게 해서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외주를 주시든 뭐 경연대를 열든 2달에 1억 상금을 걸겠어 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딱 쪼개입니다. 4개로 딱 쪼개서 처음에 2주에 3천만 원 주겠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성과 좋은 사람한테. 그러면 2주 지나면 누군가 70%를 달성했겠죠? 목표는 92%인데 그럼 좋아요. 그러면 70%부터 세팅을 합니다. 두 번째 랩 80, 88%, 92% 이런 식으로 딱 세팅해놓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랩 시작하면서 6시간마다 체크를 할 테니 80% 먼저 넘으면 상금 지급하겠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 누가 해봤더니 89% 달성해버렸어요. 3일 만에. 그러면 딱 해서 지급해버리는 거예요. 3등이 그러니까 세 번째 랩이 88%라고 해서 이것까지 주는 건 아니고요. 딱 하면 다시 갱신합니다. 다시 92% 상향 조정하고 또 이게 딱 그 공시를 하면 누군가 또 한 주 만에 94%를 달성해버리고 또 상향 조정해서 97% 달성해버리고 짠 해서 딱 끝나면 총 기간은 3주 만에 끝내고요. 정확도는 92%가 아니라 98%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컨셉으로 이제 도입하게 됐죠. 클라우드 소싱 쪽에 랩이라는 개념을 두겠다. 그래서 언뜻 보시면 2달이 3주로 줄었네. 92가 98%로 뭐 효율적이네 생각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수치가 아니라 랩을 나눠가면서 리스크를 확 낮추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 발주처가 있을 거예요.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용역을 이제 주시고 할 텐데 할 때 가져와봐 그러면 1년이 지나서 가져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런티를 아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가지고 오지만 뭐 데이터셋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이렇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랩을 이렇게 쪼개서 하면 중간중간에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확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객이랑 같이 정확도 협의를 가능합니다. 당신의 데이터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 정도 까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목표치를 낮춥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가 가능하고요. 근데 머신러닝 해보시면 데이터셋을 잘못 만든 경우가 많아요. 만들었다가 해봤는데 이거 너무 편향돼 있어. 직접 해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 랩이 끝나면 다시 데이터셋을 봐서 통계를 보고 데이터셋을 조금 바꿉시다. 바꿔서 다시 랩을 열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랩마다 데이터셋을 바꿀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확 줄겠죠. 사실 이렇게 랩마다 안 바꾸고 전체 랩에서 중간에 데이터셋 바꿔버리면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습니다. 대회하는 쪽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클라우드 소싱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사람이 굳이 해야 될까? 오토ML이라는 게 있던데 오토ML을 봤더니 오토ML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오토메일도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제 컨셉은 지금은 제 컴피티션을 사람도 하지만 같이 오토메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가 오토메일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거나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토메일을 해서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식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식도 주식 API 이용해서 자신의 뭐 로봇으로 이렇게 주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쪽으로 이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사고 팔고 할 수도 되지만 자동화된 어떤 인공지능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매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클라우드 소싱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토ML을 많이 이제 좀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오토케라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 4줄이면 그냥 이미지 분류하는 거 그냥 만들어져요. 이미지 분류기 가져와라 하고 데이터셋 주면 그 데이터셋에 맞는 최고 모델을 짠 하고 가져오는데, 여기 생략된 인자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하루, 한 달,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막 최고 모델을 가져와요. 이런 식이에요. 4줄이면 훌륭하죠. 이렇게 짰더니 0.99인데 이렇게 했더니 0.998까지 가더라. 쉬워. 그래서 오토케라스에 보면 현재 이미지 분류기도 있고 이미지 회귀 분석, 문자열 분석, 그리고 커밍순 네 됐어요. 커밍순을 보시면 여기에 스트럭처 데이터, 그러니까 뭐 일단 테이블 데이터의 분류 이런 것도 있고 타임 시리즈 포캐스터까지 현재 커밍순이래요. 그럼 더 많은 게 나오겠죠. 점점점 확대되고 있고, 많은 영역에서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쪽에 현재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애저 쪽 제가 해본 겁니다. 오토ML 타이타닉이라는 부분, 타이타닉 문제 가지고 풀어본 건데요. 여기 돌려보면 그냥 잠깐 걸어놓고 시작하면 얘가 이 점 하나가 각종 실험해본 거거든요. 바바바바바 다 테스트 해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요. 해서 저렇게 나오고, 여기에 더 놀란 거는 데이터 가이드라인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데이터 전 처리까지 해줘요. 이 아마 머신러닝 해보시면 알겠죠. 데이터 전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실 건데, 여기에 클래스 간 비균형, 그러니까 비균형 클래스 레벨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뭐 이건 통과했다, 통과 안 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미싱 밸류가 있는데 이것도 미싱 밸류는 자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피처를 또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데이터 전처리까지 누가 해준다? 오토ML이 해주는 영역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 쪽도 오토ML이 이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캡처 사진, 이렇게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보면 뭐 기본적으로 프리시전, 리콜, 마로시 커브 이런 거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캘리브레이션 커브까지 만들어져서 모델이 나온 결과랑 또 그 실제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주는 것까지 다 나오니까 굉장히 뭐 쉽게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토ML이랑 컴피티션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기술이 있으면 이 모델 위에도 계속 블럭이 하나둘씩 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슬라이드를 넣을 건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 방향성을 이렇게 잊을까봐 제가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컴피티션 하려면 데이터를 오픈해야 되잖아.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데이터가 자산이고 하거니와 보안 문제로 오픈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중소기업이든 이렇게 잘 보시면, 연구원이든 잘 보시면 AI가 해결하려는 그 문제에서의 데이터는 보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공위성을 뭐 촬영을 한 이미지, 또는 어떤 의료의 어떤 진단기기에 처리하는 어떤 전처리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인공지능 촬영해서 인공지능 만드는 게 기술이지, 그 촬영된 영상에서 객체 분류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치가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별로 가치 없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쪽에 이게 보안 데이터고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상 AI가 추론하는 요 영역만 컴피티션 열기에서 데이터를 오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오픈 마인드로 내가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바꾸면
오픈해서 가져올까, 클라우드 소싱할까라는 포커스를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데이터의 가치가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어디에 내 가치를 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저도 같이 고민하면서 컴퓨터를 열 수 있도록 설득도 해드리고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좋은 소식이 TF 인크립티드 케라스라는 게 나왔어요. 데이터셋을 암호화하는 겁니다. 데이터셋을 암호화하면 어떻게 되죠? 학습이 될까요? 일단 개발자는 못 봐요. 그 데이터셋을. 하지만 학습은 돼요. 매트릭은 찍힌단 말이죠. 그런 기법까지 나와요. 인크립티드 케라스가 어디까지 되고 있냐면 인크립티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암호화된 데이터셋을 올려놓고 모델은 트레인 모델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본 컨셉이고요. 소스 코드 뭐 간단히 이 발표 자료는 다 오픈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말고도 인퍼런싱 할 때 내가 뭐 중요한 내 의료 데이터를 올리는 것도 좀 깨름칙하고 올려난 다음에 그 결과가 당신 암입니다라고 받는 것도 좀 깨름칙할 수 있잖아. 다 내 개인정보인데. 그래서 서빙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암호화해서 올리고 결과도 암호화해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돼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런 것까지 돼 있으면 데이터셋도 암호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좀 드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클라우드 소싱이나 이런 게 더 활발하게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모델을 개발했어요. 좋아요. 근데 이 개발된 모델을 유지, 보수, 관리 정말 힘들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스페이스 있을 때 제가 딥러닝 모델을 많이 개발도 했었고 시스템 이식도 많이 해봤는데 어떤 어떤 발주차한테 인공지능 모델을 갖다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맞는데 조금 지나면 모델의 성능이 확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델을 더 이상 관리하거나 개발자가 없으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새로운 모델, 좋은 모델 나오는데 그걸 빨리 가져와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거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공지능 부서가 있거나 인공지능 팀이 있으신 분 기관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있는 어떤 그 압박이라든지 그런 트렌드를 계속 따라간다는 어떤 그런 유지보수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AI 팩토리가 그런 관리 영역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보시면 실제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평가 방법이 좀 바꿔야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간단하게 뭐 ROC나 뭐 AUC나 이런 걸만 측정했었는데 자꾸 해보니까 클래스 간 뭐 웨이티드를 좀 줘야겠어라든지 좀 평가 방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평가 방법을 딱 바꿔버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 가지고 모델의 평가를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개발자 불러서 또 다시 해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을 딱 묶어놓고 평가 방법을 싹 바꾸면 다시 모델을 다시 다 계산해서 그냥 리포팅 해주는 거죠. 또 데이터셋도 바뀔 수 있잖아요. 계절성을 가지거나 지역성을 가졌을 때 새로운 지역에 또는 새로운 공장 또는 새로운 어떤 계절성을 가지고 새로운 뭐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데이터셋을 바꿨어요. 그러면 기존의 모델도 다시 다 테스트 해봐야 되죠.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쉽게 할 수 있게끔 이걸 묶어야겠다 생각한 거죠. 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동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AI 팩토리의 주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액티브 러닝은 좀 넘어갈까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셋이 엄청 많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이터셋을 만들지 말고 일부 만들어서 테스트 해봐서 좀 효율적으로 데이터셋을 좀 만들어보자 뭐 그런 컨셉이 있어요. 우리 이제 수학 정석 공부하실 때 매번 1장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또 중도 있다가 포기하다 다시 1장 시작하시죠. 이제 이게 아니라 딱 풀다가 내가 아는 문제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고 모르는 문제만 딱딱딱 풀어서 굉장히 빠르게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러닝 기법입니다. 이게 데이터셋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컴퓨테이션 열 때도 랩마다 이게 적용돼 있다 치면 데이터셋과 모델이 따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클라우드 데이터셋 만드는 쪽도 요즘에는 데이터셋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 모델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품질을 체크하거나 결국 이 데이터셋으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 텐데 적절하게 잘 성능이 나오게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셋 만드는 거, 모델 만드는 게 한 곳에 있어야겠죠? 그게 AI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러닝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데이터가 새로이 바뀌고 계속 스트림에 다시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느 단에서 검증과 테스트셋을 다시 잘라서 검증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전 데이터셋 모델,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를 버릴지 계속 증분 학습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성이 계속 바뀔 때 뭐 이마트나 뭐 이런 롯데마트 이런 부분 마트 물건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진짜 일주일이 멀다 하고 디자인이 계속 바뀌어요. 이 바뀌는 디자인을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 러닝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온라인 러닝 기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데이터셋과 모델이 같이 공존해야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컴피티션 하다 보면 그 모델이 이렇게 툭툭툭 나올 텐데 저희는 이제 선착순 베이스로 막 할 거라서 튜닝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튜닝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데 케라스 튜너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뭐 딥러닝 모델이 이렇게 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쭉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그런 수치를 요것 중에 하나 선택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몇 스텝으로 하라 이런 변수를 쭉 시켜놓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바꿔버리면 얘가 이런 GPU 머신에 쭉 돌면서 최적 파라미터를 계속 뽑아주는 거죠.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 튜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AI 팩토리의 한 곳에 딱 있어서 컴퓨테이션이 끝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AI 팩토리에 조금 더 튜너를 시작해 라고 하면 한 달 동안 튜너 시작해 그러면 얘가 계속 튜닝하면서 최고 모델을 계속 툭툭툭 던져주는 거죠. 고객한테. 그리고 데이터셋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뀐 데이터로 튜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걸 개발자 불러서 다시 야 데이터셋 바뀌었으니까 다시 개발해가 아니라 이런 튜너를 이용해서 그냥 튜닝 다시 시작하면 다시 하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게 MLOps라는 영역인데요. 그 MLOps의 영역에는 뭐 클라우드 쪽에 많이 하고 있어요. 대형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데서. 근데 이런 클라우드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어요. 어떤 군이나 아니면 뭐 병원이나 금융이나 여기 계시는 어떤 연구원들은 보안 데이터라서는 외부 클라우드 못 쓰겠어. 하지만 이런 AI 팩토리를 가지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픈소스로 구성을 해서 또 나중에 오픈도 할 겁니다. 기본적인 오픈 베이스로 할 건데 그 중에 현재까지 현존한 것 중에 뭐 잘 되는 게 데이터브릭스나 아니면 큐브플로우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큐브플로우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큐브플로우로 지금 간단하게 테스팅 해보고 있는 거고요. 큐브플로우를 지금 저희 쪽에 딱 보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아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웹에서 그냥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의 기간 내에 이게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PU 머신이라는 게 있다 치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I 프렌즈의 어떤 장비가 있다. 그러면 그 장비에 AI 팩토리 설치를 해놓으면 이런 주소로 딱 들어가면 AI 팩토리에 이런 이제 주피터 허브나 이렇게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로컬인 상태에서 마치 구글처럼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외부의 데이터를 오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간단하게 해가지고 뭐 테스트한 거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러닝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외부 연구자들이 이 기관에 와서 같이 공동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런 서비스가 구동이 돼야 됩니다. 이게 AI 팩토리랑 연동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좋아요. 그래, 뭐 데이터 모델 다 만들어, 뭐 잘 운영되겠지. 근데 이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 발표 이어서 이제 IoT 부분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모델을 여기 올려놓고 이 모델을 서비스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관련된 파이썬 코드나 이런 게 만들어져요. 제가 설명 잘못 드렸네요. AutoML로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서비스 할 수 있게끔 파이썬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걸 여기에 같이 올려놓으면 그냥 엔드포인트로 이렇게만 주소 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딱 만들어줘요. 굉장히 쉽습니다. 데이터셋 올리고 AutoML로 그 모델 만들어서 이거를 서비스하기 딱 누르면 이런 URL 주소가 딱 나오고 그러면 그 URL 주소 가지고 그 URL 주소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입력을 딱딱딱 넣어서 딴 엔터 치면 리스폰스가 딱 나와요. 이게 스마트팜 관련된 예제인데 제가 스마트팜 스타트업 하는 회사랑 같이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IoT 기기인데 막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 하고 싶은데 우리 IT 엔지니어가 없어요. 좋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해서 그 모델을 제가 오토메일로 학습시킨 다음에
올린 다음에 그 IoT 기기에 하시는 분한테 요 소스 코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막 이게 온도, 습도 뭘 딱 주면 얘가 LED를 켜라, 꺼라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지금 모델 만들어서 서비스 하는 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아까 손 드신 분은 알겠죠, 그죠? 공부한 사람 많지만 서비스 하신 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 개념들이 그냥 접목이 되면 그냥 만든 게 서비스까지 되는 거예요. 상상되시나요? 그냥 내가 만든 모델이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니. 그게 되는 게 현재 MLOps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까지 AI 팩토리가 묶겠다. 그러면 AI 팩토리 뭐 인원이 몇 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저희 회사는 이렇게 막 많은 인력으로 막 이렇게 개발한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냐면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컨설팅하는 회사라 딱 연결을 해서 컨설팅하고 오면 문제점의 평가 방법을 AI 팩토리를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해드리고요. AI 팩토리는 굉장히 고객 지향적으로 관련된 UI,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리포팅 이런 거 다 해드릴 겁니다. 보시면 데이터셋 구축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클라우드웍스나 셀렉트스타나 이런 업체들이 쭉 있는데 그 업체들이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고객이랑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만약에 AI 팩토리에서 잘 얘기가 된다면 AI 팩토리에서는 그 고객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셋이 만들고 있는지 이거 가지고 오토멜로 돌렸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셋 구축 업체는 저희랑 해서 계속 구축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인공지능 개발업체 외주 아마 주신 분이 계시고 아마 정부 지원 사업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모두 다 성공리에 끝났어요. 정확도 90%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다 데이터 조작으로. 조작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에 검증셋, 시험셋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꿔버리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레벨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스탠다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전문 개발업체 나는 우리 데이터는 클라우드 소싱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전문 업체랑 하고 싶어요 할 때도 저희 AI 팩토리랑 같이 하게 되면 전문 업체가 저희랑 얘기를 하고 고객이랑 얘기할 때 적절하게 데이터셋을 저희가 중간에서 딱딱딱 자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업체는 AI 팩토리에 모델만 올려주세요. 모델 올리면 저희가 평가해서 고객한테 리포팅해 가는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인터페이스가 맞겠죠. 관리 영역도 아까 같이 저희가 사내에 구축하겠다 그러면 큐브플로나 이런 걸로 설정해 드리겠지만 그 말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저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연동을 다 시켜 드려서 가장 값싼 거를 저희가 지정할 텐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요.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이런 기능이 더 고강해질 거고 더 손쉽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스터디 해가지고 관련된 업체 다 커넥팅 해가지고 다 모을 테니까 이제 고객은 정말 사업에 집중을 해서 나는 이 데이터 해가지고 이런 AI 사업을 하고 싶어.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업체가 이제 저희 컴피티션 열겠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금은 현재 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프리랩 끝났고 베이스라인 랩 중이고 베이스라인 랩은 2주 잡았고 그냥 1등한테 바로 상금이 지급됩니다. 200만 원 정도. 바로 지급되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런 요 길이에 따라서 클래스가 구분되어 있어요. 뭐 A, B, C, D 이런 타입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구분해내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면 되고 뭐 이게 위성 영상으로 따지면 뭐 자동차, 트럭, 버스 뭐 이걸 이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 흑백 영상이라 길이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상 처리, 그러니까 인공지능, 딥러닝이 아니라 영상 처리 기법으로 풀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걸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다 만들어 드렸고 평가셋, 그러니까 평가 검증 방법 매트릭 다 만들어 드렸고 저희 시스템에 결과만 올리면 정확도가 딱 나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충 AI 팩토리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그때 데이터셋도 있고 어떤 문제 정의도 들어가 있고 모델도 많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런 커뮤니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페이지를 저는 다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AI 프렌즈 예를 들어 볼게요. AI 프렌즈라는 웹사이트, 그러니까 캐글 같은 걸 들어가 보시면 캐글은 그냥 캐글 사이트 같아요. 그냥 경영대하는 사이트 같아요. 근데 저희는 경영대하는 사이트는 아니니까 AI 팩토리에 AI 프렌즈라는 걸 들어가면 그냥 AI 프렌즈 사이트 같아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AI 프렌즈에서 현재 정의된 문제가 최적 설계, 오버널 디텍션 뭐 몇 가지가 쭉 있는 거죠. 몇 가지가 쭉 있고 여기에 모델 여기에 연구원 분들이 모델을 올려서 현재 스코어가 뭐고 스테이터스가 뭐 경영대에 현재 열고 있다, 뭐 닫혔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커뮤니티 상에서 AI 프렌즈에서도 대덕에서 일어나는 각종 산업군의 어떤 기반이 되는 예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계속 올려주면 굉장히 교육이나 홍보나 산업 육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쭉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어떤 회사다, 뭐 인스페이스라는 회사다 그러면 인스페이스 딱 들어가 있고 들어가면 인스페이스에 현재 등록된 타스크가 쭉 보이고 현재 정확도가 몇인지 이런 것들이 쭉 보일 겁니다. 이게 사실 업체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개발자들이 몇 분 계실 텐데 CEO나 이런 분들이 이런 정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현재 없어요. 그냥 개발자 불러서 야 정확도 몇 프로야 이렇게 묻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제 목표고요.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육기관, 협회 이런 데에서 보면 그 교육에서 할 때 레벨별로 쭉 있어서 첫 번째 클래스는 요걸 풀어봅시다. 내가 뭐 80점 이상 해야 통과. 두 번째 문제는 몇십 점 이상 해야 통과.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할 때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커뮤니티에 이제 MLOps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이제 운영진으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변성윤님이랑 소카에 계신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MLOps 코리아도 있으니까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괜찮은데? 라고 하면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